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여러분 오늘 테슬라 영상은 조금 일찍 올려드렸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주노를 여러 클래스가 있잖아요. A반, 챔피언, 멤버십, 그 다음에 뭐 여러분처럼 나그네들 여러 있는데 저희 A반하고 챔피언 클래스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면 멤버십에 먼저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니맘닷컴에서 생존 수업 쿠폰 사시면 챔피언이고 A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A반은 자리가 없어요. 생길 때 이제 보통 평균 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는데 자리가 빌 때 응모하실 수 있는데요. A반 같은 경우는 10년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종잣돈 10,000불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매월 10%씩 수익을 내서 10년 동안 1,000만 원을 1,000억, 10,000불을 100 밀리언 이게 불려가는 게 저희의 프로젝트인데 오늘 지난 1월 달에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2월 첫날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다는 건 뭐냐면 10% 이상의 수익. 제 목소리 들리세요? 깜짝 놀랐네.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수익 많이 났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아까 했던 거에 대한. 나는 아까 제일 낮은 가격이 이건데 죄송합니다 방송. 네. 사고. 네. 그래서 함께 오늘은 함께 사고 함께 팔았는데 성공을 해서 되게 기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밀린 숙제 다 한 기분. 2월 달에 그 수익을 2월 첫날에 다 끝냈으니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꼬시는 거니까 가입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영상이나 이렇게 오픈 영상들은 또 뭐 퀄리티가 물론 좋지만 근데 저희 미주놀은 큰 채널은 아닌데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 미주놀이 다른 채널과 좀 다른 게 뭔지. 그렇죠? 실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십 영상도 보면 뭐 1600개 정도의 멤버십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대부분 실전에서 다루는 팁들을 전해드리니까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랑 그만하고 자 오늘은 테슬라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BYD 이 두 전기차를 비교하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서도 데이터를 근거로 한 그 6가지 정도 자동차 회사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미국에서의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구죠? BYD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도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BYD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중국 전기차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 때문에 중국에서 뭐 니오 전기차 3인방을 비롯해서 전기차 회사들이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BYD, 중국이 넘버원 전기차와 그다음에 테슬라 이 두 관계를 비교한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백그라운드 이게 처음에는 이제 BYD가 나오고 살짝 좀 보여드릴까요? 좀 지나면은 테슬라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BYD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만 이 중국에서 이 BYD거든요. 이게 테슬라고 이 테슬라. 사운드는 안 나옵니다. 사운드 나오면 또 저작권 걸려서 이게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BYD 이게 BYD.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야 그러면 결국 테슬라하고 BYD가 만만치 않은데 그럼 테슬라가 BYD에 묻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약간 고민을 좀 하셨는데 일단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면서 또 결론을 제가 후반부에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을 일단 보시면서 영상은 그냥 백그라운드로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가 누구냐, 누가 최종적으로 1등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죠. 현재는 테슬라인데 테슬라냐, BYD냐, 뭐 폭스바겐 사장은 자기네가 될 거다, 뭐 막 얘기를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BYD 말고도 니오, 리오토, 샤오펑, 그렇죠? 미국에도 뭐 리비안, 그다음에 루시드 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 우리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마이너급의 전기 자동차도 굉장히 많아요. 뭐 피스커라든지 뭐 카누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GM과 포드도 사실은 전기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해당이 되겠죠. 자, 2022년에 BYD 차량 판매가 테슬라를 훨씬 앞질렀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 배터리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지금 BYD의 이 맹추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는 어찌됐든 판매량에 있어서 중국의 자리를 뺏겼잖아요, BYD한테. 그래서 파격적 가격 인하를 중국부터 시작을 했죠. 가격 인하 단행.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자, 테슬라가 1월 6일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장 시장에서 먼저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대대적인 할인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IRS가 아니죠. IRS가 아니지. 가격 인하로 인해서 미국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그걸 사실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 거죠. 7,500불. 큰 금액이니까. 자, 테슬라의 수익이 자, 1월 25일 4분기 조회수를 넘어섰고요. 일론 머스크는 2023년 생산 및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면서 너무 주문이 많아서 지금 상하이 공장도 지금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 BYD는요.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79% 증가했습니다. 대박이죠. 100% 증가도 엄청난데 1179%. 만만치 않아요. 1월 판매는 구정 축하 행사와 함께 코비드 파동으로 인해 급락했지만 2월에는 다시금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된답니다. 자, BYD의 주된 그 시장은 중국 말고도 말레이시아하고 인도 쪽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1월 31일에 어저께네요.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누가요? BYD가. 자, 이는 이제 아시아, 유럽 및 이제 이 남미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죠. 최근 계속해서 BYD 시장을 갖다 넓혀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미국도 들어오겠지만 요 얘기는 이제 결론을 뒤에서 좀 내릴게요. 과연 미국의 BYD가 진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수많은 유사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BYD는요. 직접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BYD 모델이 테슬라와 동일한 일종의 세크먼트를 놓고 경쟁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의 2022년 판매량은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31만 3,851대로 그 전해 21년에 비해 40% 증가했지만 문제는 테슬라가 매년 우리는 50%의 성장성을 보이겠다 했는데 10%가 모자랐던 거죠. 모델 3 세단하고 모델 Y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고급 모델인 모델 S 또는 X 차량이 나머지를 차지했는데 4분기 테슬라 인도량이 약 40만 5,278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추정치에는 조금 못 미쳤죠. 그렇죠? 4분기 생산량이 43만 9,701대로 급증하면서 출하량을 3만 4천 대 이상 초과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테슬라 상하이가 12월 12일에 이제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테슬라의 신규 주문이 현재 배송 속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은 고사하고 단지 배송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말 제안을 한 가격 할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제가 이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자, 오케이. 자, 그에 비해서 BYD 판매는요. 2022년에 186만 3,494대로 209%나 급증하게 됩니다. 대형 굴착 장비, 버스, 중장비를 제외한 개인 차량. 그러니까 BYD는 바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도 만들고 있거든요. 자, 91만 1,140대가 BEV 차량이었고요. 94만 6,239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BYD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같이 포함시키는 판매량을 얘기하잖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 단순 전기차만 갖고 비교를 해야지 맞잖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한 기업으로 비교를 해야죠. BYD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가 3년 전에 탄소 배출권 팔아가지고 수익의 대부분을 충당했는데 그럼 뺐어야 되겠네.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니까 BYD가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많이 판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BYD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라고 한다면 같이 포함시켜서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4만 6,239대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BYD 하이브리드는 최소 50마일의 배터리 범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4분기 판매량은 68만 3,4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7%. 그러니까 그다음에 3분기보다는 27% 증가했는데 이 개인용 차량 중에 32만 9,011대가 바로 이 전기차였다고 하는 것. 2월 1일 BYD는 1월에 15만 1,341대의 전기차 및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판매되어서 보고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BYD의 성장세가 사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린 컬러가 테슬라고 이 블루가 BYD인데 BYD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2월달 이번 달에 BYD의 생산 및 배송 또한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격 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승부수를 던지게 되죠. 자, 지금 두 번째 이제 보시게 될 요 차트는 뭐냐면, 자, BYD에는 없는 테슬라의 또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죠. 사이버 트럭. 자, 올해는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 올해 아마 미국 현지에서 사이버 트럭이 굴러다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격적인 생산은 이제 내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 및 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지금 뭐 모니터링 하겠죠.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 경제 상황도 파악하고 좀 인플레이션도 막 다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사이버 트럭이 도착이 되면 대부분 일단 미국에서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건데, 자, 테슬라가 12월 초에 최소 2대의 세미 트럭을 아시죠? 펩시코에다가 넘겼다는 거 아시죠? 4분기에는 배달로 선언되지가 않았는데 주요 가격과 사양이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2023년에 몇 대의 세미 트럭이 생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3월 1일 투자자의 날 행사하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테슬라가 무슨 행사를 하면 그 다음에 항상 주가가 내리더라고요. 꿀팁이니까 참고하세요. 왜 했나라는 욕도 좀 많이 먹죠. 근데 뭐 사실 테슬라가 하는 이벤트 행사가 테슬라 주가 관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재료가 소진돼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오르니까. 근데 역으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행사하면은 쇼치고 빠지면 롱치고. 잘 하시는 거죠. 자, 테슬라가 3월 1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차량 플랫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자의 날은 굉장히 이름 자체도 좀 틀리잖아요. 투자자의 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엄청난 시장의 기회를 열어줄 저렴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델 테슬라가 새로운 저가 모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구글 찾아보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저가 모델을 왜 만들까요? 예, 맞습니다. 이 BYD와의 한판승이죠. 테슬라는 정말 천재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왜 BYD에게 밀렸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가격입니다. 가격. 가성비죠. 전기차는 갖고 싶고 그다음에 돈은 없고 하는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BYD를 선택한 거. 일단 모양 멋있잖아요. 이따 다시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면서 모델 3 개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서도 자, 모델 Y 생산도 늘리고 있고요.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계획들, 배터리 얘기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2023년에 BYD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 회사도 중국에 더 많은 공장을 가동하면서 계속해서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BYD는 태국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짓고 있고요. 브라질에도 건설 예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회사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국가의 시장을 먹겠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BYD는 독일에 이 미국의 포드 공장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것도 또 BYD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BYD도 인도네시아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계약을 했고요. 곧 첫 사업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왜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서 자원 때문에 그래. 원자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오케이. 기본적으로 모델 3와 동일한 수치와 사양을 제공하는 BYD C1 모델 이름이죠.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판 붙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쭉 뭐 좀 넘어가서 자, 그다음 요 차트를 딱 보시면 이게 테슬라 차트 모습이고요. 밑에는 BYD. 테슬라는 오늘 좀 더 올랐죠. 그렇죠? FOMC 발표 후에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테슬라에 비해서 BYD의 주가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은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정말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BYD 주식은 2022년에 27.2%가 하락했지만 올해에는 BYD 마찬가지로 36%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뭐 BYD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이 주식도 되게 힘들었죠.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차들의 이 반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BYD는 여전히 순수 전기 자동차의 프리미엄 가격 측면에서는 테슬라에 비해 신생 기업이지만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YD의 시장 장악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BYD는 몇 개의 큰 시장에서 점점 확장을 하고 있고요. 모델 라인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는 태국에도 진출하고 있고 중간 소득 국가에 대처하기 좀 더 저렴한 모델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요거는 좀 지울게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테슬라와 BYD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저는 일단 BYD 자동차가 다른 나라는 모를까 미국 본토에서 들어와서 미국의 시장을 장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불가능이요? 예. 그 이유는 어릴 적 여러분 제가 어릴 적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뉴스에서 저 그런 뉴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현대차 관련된 현대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그 당시 이제 포니 기억나시죠? 스텔라. 근데 덤핑 판정 때문에 늘 뉴스에서 이슈화 됐어요. 덤핑. 그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20년 전에도 미국 현지에 대우 자동차가 좀 굴러다니는 걸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우차. 옛날 대우 자동차.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래 사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대우 자동차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말이 안 되는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미국 현지에서 대우 자동차가.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일단 브랜드 이미지가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라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 처음 유학 왔을 때 오피스 디포에서 삼성 레이저 프린터를 봤거든요. 아직도 그 모델을 안 잊어버려요. ML1710인데 한국에서 45만 원 했었는데 오피스 디포에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3번 하더니 25불에 팔더라고요. 와, 물론 전 샀죠. 그게 얼마나 좋은 프린터인지 알았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상하이 자동차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차를. 중국에 안 갔기 때문에. 한국에도 상하이 자동차 없죠. 가격이 아무리 싸도 미국에서 중국 차를 탈까? 특히 미국 사람들이 never.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싸도. 그리고 중국 전기 자동차가 중국 현지에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일단 공산당의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죠. 그리고 배터리 교체 방식이라든지 어찌됐든 중국 그 사회에 맞는 그 코드로 잘 맞고 갔는데 미국 현지는 그게 좀 잘 맞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동차는 단지 타고 앞으로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일종의 브랜드 파워가 굉장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누가 저에게 BYD를 공짜로 준다면 타겠지만 사라고 한다면 저는 안 사겠습니다. 저는 안 살 겁니다.
돈이 없던 시절 할 수 없이 10년 된 캠리를 타다가 일주일 만에 멈춘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 저는 일본 차도 안 타는데요. 사실 타고 싶었는데 독립군의 후순위면서 어떻게 일본 차를 타냐라고 하는 저희 스태프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도 그래 이참에 그러면 유로피안 BMW 타고 다녀야지 하고 이제 바꿨는데 전 차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요. 근데 BYD가 아무리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 현지에서의 그건 쉽지 않을 거다. 뭐 틱톡이 지금 퇴출당하는 걸 보면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와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행정부가 과연 중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상륙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그대로?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죠. 저가 브랜드로 승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사실 전 세계 자동차들이 모여 경쟁하는 축소판인데 하이브리드요? 아니 뭐 도요타 프리우스 잘 나가는데 그 들어올 틈이 별로 없고 제가 작년에 LA 아로쇼라 그러죠. 갔더니 베트남의 전기차 그 있더라고. 이름 까먹었는데 행사장도 굉장히 크고 갔더니 막 베트남 쌀국수도 주고 막 스프링롤도 주고 해서 되게 좋았는데 몇몇 그런 차들이 있지만 뭐 미국에 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굴러다니는 걸 별로 본 적 없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전기차인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도 가끔 리비안 트럭은 가끔 보내요. 왜냐면 이 얼바인에 리비안 이렇게 회사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리비안은 미국을 제외한 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도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유럽 쪽, 그 다음에 뭐 남미. 근데 여러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포기하면 쉽지 않아요. 미국은 자동차 왕국인. 그러면 BYD가 영원히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BYD와 테슬라와 BYD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핸드폰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저는 테슬라가 애플이 될 것 같고 BYD가 삼성 갤럭시가 될 것 같아요. 점수를 많이 줘도 아무리 많이 줘도 처음 이 스마트폰 이 시장이 됐을 때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LG도 전화기 참 잘 만들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뭐 하웨이, 그렇죠? 샤오펑 맞나? 그런 저가 브랜드 스마트폰도 정말 많았고요. 소니도 엑스페리아라고 하는 그다음 구글도 구글폰 있었고요. 마소도 스마트폰 만들었고요. 뭐 진짜 막 다 뛰어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아이폰과 갤럭시만 남았는데 갤럭시도 중국에서는 이제 참패했죠. 중국은 아이폰과 있는 자들은 아이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화웨이하고 뭐 그 중국 저가 브랜드가 막 했을 때 더 이상 중국에서 아이폰 안 쓰고 자기네 나라 거 쓴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저는 그 기사 보면서도 아이고 어디서 저는 그지 같은 기사를 갖고 와서 미국 여기 얼바인에도 중국인들 되게 많아요. 있는 좀 일명 왕서방 돈 있는 왕서방들은 얼바인에 많이 살고 조금 가난한 왕서방들은 저기 워넛, 로렌하이트 이쪽에 좀 사는데 미국 전역에 중국 사람들 없는 곳 없죠. 근데 보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있는 자들은 아이폰 쓰고 없는 자들은 그 화웨이나 그런 스마트폰 쓴다.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들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최종적으로 테슬라 1위 태시간, 그 다음에 2위가 BYD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근데 BYD는 다시 말하면 중국에 못 들어올 것으로 들어와도 쉽지 않아요. 루이신 커피처럼 퇴출될 확률도 높아요. 미국에서는 테슬라, 그 다음에 GM, 포드를 중심으로 띡띡띡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뭐 루시드나 이런 애들은 좀 팔릴 것 같죠. 지금 쉽지 않죠. 리비안도 그렇고 어찌 됐든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와 BYD를 경쟁의 관계로 보지 말고 저는 아이폰과 삼성,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계속 발전해 왔듯이 이 두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은 전 세계 자동차 마켓이 점점 커지게 하는데 굉장히 1등 공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기업 다 서로 공정공생하면서 발전하는 윈윈의 모습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가 미즈노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게 감으로 테슬라가 급등을 했잖아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급등했는데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핀비지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 한번 테슬라 볼까요? 자, 오늘 4.73%.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의 급등에 비하면 오늘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여기서 테슬라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파월의 머피의 법칙 아시죠? 파월이 인터뷰한다는 급등하고 그 다음날 항상 폭락을 했는데 내일도 그게 재현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오늘 파월 연준의 25bp 파월의 인터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예상했던 거였어요. 예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간 거였는데 막판에 이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걸 주목해야 되고 이번 주는 내일 장 끝나고 발표되는 애플,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까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저는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어렵나? 정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모처럼 테슬라가 올라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한 날입니다. 고맙습니다.